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1990선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은요, 키포인트로 FOMC 회의 관망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지표 모멘텀이 부재하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인 FOMC 관망세가 지속된다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아무래도 이제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FOMC에 관련된 관망세, 일단 옐런 의장이 과연 어떤 뉘앙스, 어떤 스탠스로 FOMC 회의를 이끌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일단 지난밤에 미국에서 나왔던 물가지수 자체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0%를 넘어서는 2.1%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완급 조절을 어떤 그 유동성 팽창 부분이 아니라 금리를 통해서 조절할 가능성이 분명히 그런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분명히 시장 내 팽배하게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유동성의 지속은 되지만 유동성의 좀 완급 조절은 분명히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좀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동성 관련해서는요, 시장 내 지금 FOMC 회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양적 완화 부분의 이제 그 축소 부분, 이번 달에도 역시 시장 내에서 대부분 전망하기에는 100억 달러 정도 월간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문제는 금리 인상 시점을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 내에서는 조기 인상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옐런 의장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계속되는 일축을 이제 그 시키면서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쪽에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시장 내 안도감 계속 줘왔는데 이 부분 역시 이번 그 물가 상승률이 2.1%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기 인상론, 시장 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조기 인상론을 어떤 방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표의 모멘텀 부재를 짚어주셨네요. 이 내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세 번째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유동성 관련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너도 나도 없이 일단 그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유동성의 이제 그 팽창 국면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그 시기가 좀 오게 되면 이제는 거기서 좀 스크리닝이 되면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 차별화의 지금 초입 국면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랄지 이런 대형주들, 반도체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 내 관심이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것.
꼭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실적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실적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 뭐니 해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실적 턴어라운드일 것이다라는 부분, 이쪽에 가장 큰 모멘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주가 차원에서는 좀 싸게 좀 편안하게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로 지금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로존이나 중국.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동성 부양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로존에서의 그 유동성 팽창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뭐니 기계 업종과 이제 조선 업종이라는 부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주가적으로 지금 장기 소외 업종을 찾아본다면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 좀 편안한 지금 가격대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 반도체 주력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장기 소외 업종 IT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주에 관심을 가져보고 좀 주가가 장기 소외된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시장 오늘 한 12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면서 1989포인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한 0.5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요, 그 주가의 주식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분위기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서 긍정적인 어떤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신승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흐름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도 좀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 강세 영향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3원 50전에 개장했고요. 네, 개장 이후 1022원 70전과 1023원 70전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분위기 편성하면서 역외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만 업체들의 내고에 맡겨서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2%의 2배 상승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2.1% 상승을 기록하면서 미 연준의 정책 목표인 2%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높아진 긴축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두 상대통화에 대한 달러와의 강세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경우는 기본적인 달러 강세 요인과 또 호주 달러 약세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의사록에서 호주 중앙은행은 경기 완화적인 금리 기조가 당분간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호주 달러는 오늘까지 4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원화의 최근 약세와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글로벌 달러와 국내 수급 요인이 서로 충돌하면서 달러원의 방향성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FOMC 성명서 어떤 성격을 가지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옐런 의장이 최근의 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경제가 긴축을 감당할 정도로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두 섹터가 아닌 미 경제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다는 점하고요. 또 실업률이 이미 미 연준의 금년도 예상 범위 이내에 도달할 정도로 하락했다는 것은 분명히 매파적인 성명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 고용시장이 아직 완전 고용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하고요. 또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고용 증가가 저임금 산업 쪽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연준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주택시장까지 아주 부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경기 조절적인 조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는 현재로서는 양방향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이를 감안하시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조선업황 계속 좀 안 좋았었는데 네. 해양 플랜트 수익성 악화로 1, 2분기 실적 우려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 먼저 그 종목을 좀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거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선업황은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그 제한적인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략은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신규 진입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규 진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부터는 관심권에 놓고서 분명히 이제 그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갈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횡보 국면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 조정 거의 마무리됐고요. 기간 조정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장 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긍정적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분기의 실적 우려는 좀 상당히 많이 부각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놀랬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조선 업황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중심축으로 가는데요. 하나는 해양 플랜트 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배를 만드는 쪽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기대했던 건 조선 업황에 대해서 많이 기대했던 것은 해양 플랜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 많았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상당히 크면서 주가가 좀 견인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집계되는 순간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량을 받은 거는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주의 질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건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원가가 이제 그 투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 모든 업황들이 이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치러야 될 어떤 일종의 그 어떤 그 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건조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아마 상당히 예상한 것처럼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구조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양 플랜트 수주를 받고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못하는 변수들이 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우발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순간에서는 그 고급 인력들을 투입하면서 원가가 높아가지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물건들을 조달해야 되는데 급행료 같은 게 이제 지불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공사의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양 플랜트 쪽의 업황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갖다 기회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이고 차트가 무너졌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나쁘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상선 드릴십, 그러니까 상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돈은 되는 쪽은 아니지만 드릴십 쪽은 상당히 돈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드릴십 쪽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가 재평가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지금 2분기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러시아 쪽에서요 LNG하고 육상 모듈 쪽에 발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그 발주가 되고 북미 쪽 역시도 LNG 쪽에서 3분기 발주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황은 실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주량 그리고 발주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좀 재평가되는 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에 이러한 발주들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선업황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요번에 그 수주하는 양 기준으로는 아마 그 역대 최고량을 수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건설 쪽의 해외 건설 쪽 부분도 그렇지만은 해양 플랜트 쪽 아니면 그 조선 쪽 이런 쪽에 대한 수주량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 3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과 또 삼성중공업, STX, 네. 해양, 조선 등 이 3사 기업의 좀 현황을 점검해 주실까요? 예, 예. 어쨌든 뭐 조선업 얘기를 하면 세 군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죠.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다양화시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조선주만 갖고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조선 쪽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 분석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요. 1분기 실적이 그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크게 하회 이탈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던 상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현대중공업도 해양 플랜트 쪽에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정도면 러시아 쪽의 그 플랜트 쪽의 수주가 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이 아마 그 시점을 가지고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갖고 역시 현대중공업도 육상 플랜트 쪽의 수주가 본격화되는 3분기 정도면 제대로 좀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역시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최고 강점은 사실 드릴십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드릴십 쪽을 진입을 하면서 단가이나 압력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드릴십 쪽의 수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여기에다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이 삼성중공업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호주하고 나이지리아 측에서 FPSO 쪽의 그 수익성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맞물리긴 했었지만 거꾸로 보시면은 드릴십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다시금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가 재평가 작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도 그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았긴 했는데 그나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근접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쪽이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지금 똑같은 조선 3사들이 해양 플랜트의 문제가 1, 2분기에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면 거꾸로 이제 앞으로 3, 4분기에는 해양 플랜트 쪽이나 LNG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릴십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조선 쪽에서 그래도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현대미포조선해양인데 현대미포조선해양이 왜 지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냐면 사실은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제 자동차가 오래되면은 연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배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경제성이 낮다. 경기가 좋아져서 상선 발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차를 오래 갖고 있으면은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낮다라고 해서 발주량이 좀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쪽은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제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선업황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조선주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차트를 하나만 보면서 좀 길게 최근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이제 장기 차트인데요. 작년 7월에 저점을 찍고서요,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4년도 1분기에 수주량이 쏟아질 거라는 것들에 선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 2월까지는 수주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전체로 2월 달까지 수주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거 완전히 조선업황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거품들이 다 빠졌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바닥의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좀 보이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거의 마무리됐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제가 볼 땐 적정 시점은 3분기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여기서 저점이라고 깔고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로 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충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주라는 건 차트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라는 거는 그 외국이나 그 기관의 또 수급을 좀 봐가면서 차트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부터 바닥권에 충분한 확인 작업을 해가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결정할 시점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남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3분기까지 좀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시 김용준 멘토와 함께 조선업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2시 20분 당일의 특징주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이 특징주,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냈는가를 분석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 그 부분까지 밸류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이고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쵸? 뭐 거래가 안 일어나요. 거래가 뭐 일어나야지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할 건데 꼼짝도 안 하고 죠. 대형주들 뭐 약보 없이 탁 붙여놓고 전부 다 뭐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저는 화면이요, 인터넷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꼼짝을 안 해가지고 지금 뭐 관망세 FOMC 회의다 뭐다 관망세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틈을 타가지고요, 선물에서는 이 유럽계 자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애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장난을 좀 많이 치고 있네요. 하지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거의 안 보이고 있죠. 선물과 현물이 따로 노는 이런 장세가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고달픈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느긋하게 던져주세요. 어찌 보면 주식은요, 좋은 종목을 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코스닥 종목인데요, 상당히 올 한 해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폭발적인 매수 추천이 나왔었고, 그로부터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6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급락했던 종목 중에서 하나,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루멘스 가져와 봤습니다. 루멘스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6월달 돼서 너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루멘스가 왜 6월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가, 이거 안 살펴볼 수가 없겠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가져와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달 가장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의 LED 업체들이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되면서 일단 이 LED 관련된 이 물량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증설 효과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공급 과잉이 일어난다면 LED 단가가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LED 칩 가격이 인하된다면 역시 LED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루멘스 같은 기업도 결국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1분기 루멘스의 실적이요,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많이 하회한 성적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에 대한 기대치까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6월 달에 대규모로 매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급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초입니다. 그죠? 코스닥의 대규모 상승세에 힘입어서,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들이 같이 나오면서 외국인, 그리고 투신 연기금들이요,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6월달 들어서 또 이렇게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 투신 연기금은요, 반면 바로 매도로 돌아서는데, 매도 돌아설 때 조금씩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대규모 폭탄 투하하듯이 매도를 하니까 이거는 뭐 반등이 나오지도 않고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연초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연초부터 계속 매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나마 연초에는 증권사만 매도했지 외국인 투신 연기금 이 3인방이 매수를 했으니까 매도 하나에 매수 셋이니까 올라갔지만 6월달 들어서는 강한 매도 3개에 원래 매도 하나 이렇게 당하니까 주가가 전체 힘을 쓰지 못하고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수급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뭐 평가가 어떤 펀더멘탈 차원의 평가가 아니라 수급적인 가격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 LED, 중국의 이제 중국 업체들의 LED에 대한 공격적인 증설 효과가 결국 이제 물량이 약간 늘어나서 결국 이제 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근데 사실은요,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중국의 이 내수 시장이라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은 아직도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폐쇄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써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이제 증설된 기업들이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외적 차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내수 시장은 워낙에 크니까 얘네들의 어떤 기술 축적과 도약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격차가 줄어드는 것.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LED 관련 업체들은요,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 R&D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공급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R&D,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연구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격차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탑 티어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실적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느냐. 이게 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멘스 같은 기업은 실적이라는 것만 사실을 봐서는 지금 안 되고요.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 마이너스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R&D 비용이라면 분명히 가치 있는 어떤 비용들이 될 것이지만 R&D 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요, LED 조명에서는 작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TV, BLU, 백라이트 유닛 쪽으로 매출이 한 80% 이상 잡히는 기업인데요. 기분 좋은 것은 조명용 시장, 그리고 새로운 성장 먹거리로 찾은 부분이 바로 자동차용 LED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의 이 BLU, 백라이트 유닛을 넘어서서 신성장의 새로운 먹거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LED 시장이 BLU 시장에서 조명 시장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루멘스의 어떤 좀 기대치를 분명히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실적 전망을 좀 보면은요. 일단 현재까지 실적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컴퓨터 화면 보시면은요. 현재 루멘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되었고요. 이익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잘 됐습니다. 반면 순이익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이 매출액, 빨간 막대로 보는 이 매출액이 어떠냐면 계속 성장해 오다가 바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뚝 하고 그쳤다는 겁니다. 기업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특히나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매출액이 증가인데, 매출액이 이번 1분기에 정체가 됐다. 이익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이 준 것이 바로 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럼 이제 향후에는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가의 이제 문제인데,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크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됐냐. 1분기 실적에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던 게 바로 플립칩입니다. 플립칩. 이 플립칩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비용 나왔고, 의외의 기대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튼요, 이 플립칩이라는 것도 새로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HD TV에서 분명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글로벌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교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플립칩 기술 보유로 여기에 빠른 생산량, 그리고 빠른 원가 개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3분기가 굉장히 좀, 이 TV 쪽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네요. 여튼 2분기 실적은요, 영업이익은 122억, 그리고 순이익은 91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평가를 한 금액에서 평균치를 내봤는데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전부 다 1분기보다는 상당히 좀 좋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워낙에 예측치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 데이터도 전부 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만 나온다면 주가는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튼요, 지금은 이렇네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해보자면, 앞으로 R&D 쪽으로 치고 달아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비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은 분명히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뭐냐면 전체 캐파가 늘어나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3분기 정도가 돼야지 기대치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기보다는 중립적인에서 3분기에 대한 기대치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가격이 과연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고평가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밸류밴드 보시죠. 자, 밸류밴드 보면 내재 가치하고요, 역사적 마켓 밸류를 고려할 경우에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동그라미 적정 가격이 적어놨죠. 저기 11,500원입니다. 그 앞에 저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네모해서 매도 타이밍 나와 있죠. 밸류밴드의 끝단, 저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고평가 구간이었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높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일반 차트, 21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역시 매수할 때도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된다는 건데, 지금 가격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저 하단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밸류 밴드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는 있다. 분명히 예측치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선 11,500원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2분기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평가하는데 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13,000원대 하던 게 그 만원까지 떨어지면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니까 지금부터는 소액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요, 코스닥 시장과 같이 엮어봐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시 어디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거래소 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루멘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평가지만 바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그 폭은요, 아직은 조금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의 맥시멈 10%를 넘지 않는 정도가 적당한 수치다. 나는 코스닥이 너무 좋아. I love 코스닥.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 됐으니까 마구마구 질러보자. 별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스몰 캡을 어느 정도 포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까지는 루멘스 지금 자 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마지막 이제 하나인데요. 내가 만약에 13,000에 사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물려있다. 원래 모기하고 개하고 주식은 물리면 안 되는 건데 일단 물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스를 바를까? 그냥 보유를 하십시오. 긁지 않고 가만 놔둬도 자연적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11,500원까지는 탄탄한 반등이 일단 나올 거니까 그 시점에 가서 그때의 실적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결과 봐야 된다고 이번 주, 저번 주 계속 떠들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이 시간만큼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관심주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스피가 1990개고 내려가면서요. 1988포인트. 0.65%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시장 대응 잘 하셨나요? 제가 도움 드렸죠. 그쵸? 여러분? 네. 잘 따라오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 오전이 되면요. 모든 결과가 오픈이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중에 하느냐, 어쨌든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일 시장이 급락이 나오던 급등을 하던 아니면 그냥 오늘과 같던 그런데 회의 결과 자체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다시 2000포인트를 한 큐에 갈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포인트에는 매수를 해야겠죠. 내일 시장 확실한 것은 하락이 나온다면 하루 더 지켜봐야 되고 상승이 나온다면 결과가 좋아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관심주를 드려야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관심주를 드린다? 이거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관심주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AS를 해드리면 해드려야 되지 관심주는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종목 상담은 해드릴 겁니다. 자,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킬러도 아니고요. 깔끔하게 처리해드릴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나 5가지 종목이겠죠.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요.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오늘 3.6% 급등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조금 많이 밀렸다가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의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좀 볼게요. 주봉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안 그랬던 가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밀렸던 가격 포인트 바로 여기였잖아요. 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좀 당겨볼게요. 2011년도 그리스 사태 때 영향 자체도 이 정도밖에 영향 안 줬었어요. 축축 내려옵니다. 왜 이때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습니까? 일본의 지진 여파로 인해서 원전 아주 그냥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 영향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냥 완전 그냥 갈 때까지 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볼게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2006년 10월입니다. 2006년 10월에 코스피 지수 어땠을까요? 2006년 10월 좀 뒤로 까볼까요? 2006년 10월에 코스피 지수 얼마죠? 보이십니까? 여기? 라인을 그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잖아요. 지수 얼마입니까? 1400밖에 안 됩니다. 1400.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이제 소외를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걸 이제 기관들도 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원전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시기가 왔으니까. 그쵸? 안단 말이죠.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작년 12월부터 바닥 인식 구간으로 해서 상승을 줬던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 본다면 요 포인트 구간 자체 얼마죠? 37,000원 정도 라인까지 36,000 이상까지 요 정도 포인트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요 포인트나 요 포인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이 이후에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판단 안 섭니다. 이 이후에 올라간 다음에 조정 거친 이후 튀어 올라가든가 하는 모습 보여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수급 분위기가 나와야지 확인할 수가 있지. 지금 당장은 몰라요. 자, 어찌됐든 두산중공업은 오늘 시장 수급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오전 방송 선상클럽에서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주가 많이 가고 있어요. 왜 오후장은 안 가지고 나왔어요? 오후장 뭐 나쁘진 않은 종목이었지만 저는 사실 그 FOMC 회의 결과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냥 그 그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 그다음 두 번째 바닥, 이번에 세 번째 바닥 잡힌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라인 잇는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어디죠? 바닥이잖아요. 자, 또 한 번 고점 포인트 라인을 이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선 긋고, 그렇죠? 제가 추세 맞죠? 추세 하단에서 기간 매수 들어올 때, 외인 매수 강할 때 그때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매도가 나가는 타이밍이에요. 고점 포인트잖아요. 다음 분위기 어디입니까? 다음 분위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갈 거예요. 이게 어디죠? 몰라요. 어찌됐든 9만원 이상 가능해 보이네요. 그렇죠? 9만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시고요. 신규 매수 접근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오늘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도요, 여러 번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관심있게 보시라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말씀드릴 때 LG화학부터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은 일봉으로 봐야 되고요. 롯데케미칼은 주봉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LG화학 일봉부터 갈게요. 이거 일봉이에요. 자, 바닥 포인트, 이렇게 갑니다. 그쵸?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라인.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추세 만들어 보자면, 지금 포인트는 어떻게? 매수할 수 없죠? 자, 매수할 수 없어요. 그럼 LG화학 기다려야 됩니다. 자, 롯데케미칼로 다시 갈게요. 롯데케미칼로 가서 볼까요? 자, 롯데케미칼은 제가 방금 주봉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입니다. 바닥 포인트,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라인을 만들어보자. 예측을 해보자. 제가 예측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라인을 그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다음은 어떤 이 고점 포인트잖아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예측을. 이렇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전고점까지는 가겠잖아요. 전고점까지는. 그쵸? 얼마까지? 그래도 23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은 됩니다. 20만원 돌파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뭐 20만원 언제 가겠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소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거 봐야 됩니다. 아셨죠? 롯데케미칼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원래 이거 오늘 수급 좋은 종목 아닙니다.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량 볼게요. 메뉴입니다. SK하이닉스 보이시나요? 오늘 외인은 뭐 사주는 게 보여요. 근데 뭐죠? 이거 뭐죠? 기관들이요. 다 던집니다. 올매도 나와요. 자, 기관들이 지금 현재 39만 5천 주, 투신 30만 주 등등등 다음에도 나와요. 다음에도 나옵니다. 현재장 잠깐 열어볼게요. 자, 보이시면요. 오늘 외인들은 현재까지 140만 주 매수지만 매도도 120만 주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사겠지만 누군가는 차익 실현 고민이 된다. 차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내일 시장에서 기관들이 또다시 매도 쳐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차트?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내려 꽂는 거예요, 이거. 21선까지 내려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사시는 분 계셨나요? 당장 팔고 나가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장 팔고 나가시고요. 하이닉스 제가 지금 조심하라고 갖고 나온 겁니다. 수급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안 좋은 거 하나 갖고 나온 건데 대표주기 때문에 갖고 나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이닉스 지금 사시면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내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레도 봐야 돼요. 그렇죠? SK하이닉스는요.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러 가져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서반도체입니다. 자, 서반도체 주가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네,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연출이 됩니다. 매수하고 싶은 매력적인 차트 흐름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보니까 수급도 양매수가 잘 들어와 줍니다. 그렇죠? 맨 위에 양매수가 빨갛게 잘 들어왔어요. 투신, 기관, 뭐 보험권, 외국인들 잘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보자면 꾸준한 외인 잡혔고요. 기관들도 야금야금 그래도 간혹 매수가 또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상승 분위기 도출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121선 라인까지 봐서 44,000원 정도 보자고요. 그렇죠? 10% 좀 안 되네요. 현재가에서는요. 충분하게 매력적입니다. 수급도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0005님 카프로 보겠습니다. 4,600원에 20% 보게요.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쵸? 오늘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오늘 고점 포인트가 아니네요. 이전에, 네. 잘 버티셨네요. 오늘 거래량 터지네요. 그런데 흐름, 이게 전체적인 카프로 일봉 흐름인데, 쫙 내려가요, 이렇게.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이 흐름이 바뀌어야 돼. 한번 여기서 바뀌려다가 꼬였어요. 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카프로. 이 친구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하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친구를 안 본 지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있나요? 뭐 크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없는데 수급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수급도 보니까 어제 투신권 매수와 연기금 매수, 기관의 매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요. 자, 오늘 시장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뭡니까 이거? 투신권에서 11만 7천 주를 현재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하네요. 자, 왜 이렇게 강하죠? 지금 화학주가 지금 살아나다 보니까 작은 종목군을 해서 시가총액이 이게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작은 종목군 위주로 해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매출의 그 방향성 자체가 나쁘진 않게 대형 회사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회복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런 그래프 나온다는 것은 이거 어디까지 간다는 소리냐면요. 1차적으로 요 박스권 돌파 시켜놓고 그 다음 라인 포인트 여기입니다. 라인 포인트 잡아보자면요. 어디냐면 요 포인트 잡히면 121선 구간 포인트가 다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4,900원까지 가능할 것 같네요. 4,900원.
투신 또 들어오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대신에 4,900원 됐을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가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튀어오르고 조정 거친 이후에 튀어오르고 얘도 이제 화학주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셨죠? 잘 들고 계시자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LMS 6723님 LMS 21,800원 보겠습니다. 21,800원.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십니다. 자, LMS 차트를 제가 쫙 열어놨는데 언제 좀 사야 되나 생각이 드냐면 이 포인트가 항상 이제 바닥 포인트에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쫙쫙 바닥이 인식되는데 어디서 사야 됩니까? 어디서 사야 됩니까? 최소한이 바닥에 샀어야죠. 그렇죠? 요 포인트가 그래도 어느 매수하기 참 좋았던 그런 가격대에 있던 것 같아요. 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꺾이죠? 치워볼게요. 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네, 바닥 포인트가 이렇게 잡혀입니다. 얼추 비슷해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 구간은 뭐죠? 사실 뭡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대셨어요. 이렇게 또 잡히잖아요. 얼추 또 잡힙니다. 여기는 뭐죠? 슈팅. 고점 포인트도 이렇게 잡히죠. 자, 반등 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가 얼마일까요?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22,500원 정도 라인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가져가시는데요. 22,500원 라인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거는 자, 이게 주봉인데요. 계속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 실적은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문제는 없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쭉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2,500원, 23,000원 부분에서는 한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 프로코 수익 중이고요. 로만손 마이너스 2%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수하면 되고요. 광동제약, 한국타이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ICT 등인데 괜찮습니다. 자, 포스코 ICT도 현재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굳이 이 종목들 AS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으시잖아요. 네, 수익을 내실 그 퍼센테이지를요, 저처럼 조금 낮춰주십시오. 제가 몇을 제가 주로 합니까? 항상 7에서 10%, 5에서 10% 사이는 수익을 목표로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목당 비중은 10%를 항상 원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버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그 주식의 위치는 너무 어깨 위가 많으세요. 제 스타일은요, 무릎에서 잡는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CJ ENM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일봉으로 보자면요, 한번 왔다가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 주면서 요트 포인트에 뭐가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수급을 보세요. 기관들의 수급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오늘 시장 수급 볼까요? 자, CJ ENM 기관들 64,000주 매수, 외에는 2,700주 매도 나가지만 투신과 기관들은 이거를 꾸준하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포인트 기억을 하십시오. 수급이 없는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고 비중 10%, 그리고 수익은 적당히 노리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내일은 관심주를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88선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 덕분인지 그래도 537선에서 약보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